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서 쪽지로 연락드립니다. 저는 전공자인데 학교 커리큘럼에 자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모릅니다. 그러다 전공 과목 기말 프로젝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찾다가 자바를 갑자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아무래도 C 중심이다 보니 전공자들 사이에서 자바를 무시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 점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예전에 C++ 클래스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대기업에서 특채 제의 받으신 지인분께 여쭤보니 자바 클래스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분은 C++이 주력 언어십니다. 여쭙고 싶은 건 자바 클래스 제대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시간 되시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일단은 학교에서 자바를 안 한다. 그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수업을 C++로만 한다는 얘기인가? 또 뭐 그럴 수 있죠. 자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안 하는 학교도 있구나. 왜냐면 자바가 전 세계 점유율이 토탈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건재하죠. 파이썬이 많이 쫓아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자바 괜찮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닐까? 마치 조선시대 사람의 이제 신문물을 경험해보고 이제 처음에는 일단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새로운 거를 좀 욕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막상 자동차도 타보고 뭐 이러면 좋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보통 자바 까는 사람들 치고 자바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까는 사람도 드물고 언어 하나를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보여주는 게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심리학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일의 어떤 구스타프 구스만인가? 잠시만요. 잠깐 찾아볼게. 구스타프 구스만 이런 게 아니고 귀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그 군중 심리학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게, 이 사람의 저서들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군중은 그렇게 팩트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확한 정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고요. 요거 같이 보면 되겠다. 귀스타프 르봉, 사회학자 또한 사회학자로서 군중심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연구 분야는 의학, 이론, 물리학, 고고학, 인류학 등 넓고 박식다재하다. 그 연구 중 특히 유명한 것은 군중심리와 민족진화의 심리법칙이다. 1841년에 태어나시고 1931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어떤 그 군중심리학에 대한 저서를 보면 이제 굉장히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큰 집단이 하나의 사고 체계를 믿고 갈 때는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이게 맞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믿으려고 하는 군중은 이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은 개돼지, 국민은 개돼지 뭐 이런 말들에 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군중으로서 나쁘지만 사실은 그런 경향이 되게 있다. 전문가 얘기가 저러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시민 혁명군이 막 이렇게 그 어떤 막 탈환한 뭐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치를 탈환한 뭐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또 민주주의 이런 게 더 많이 발전한 나라로서 저런 현상들을 분석을 한 거니까 저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 학교에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굳어지면 그 패러다임을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집단에서는 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냥 저처럼 소소하게
그런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판단들을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떠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드가 맞으면 같이 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과 공부를. 그런데 이제 팩트 같은 걸 중심적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대중들은 되게 선량하고 착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도 우리는 C 하는 우월한 전공자들이야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 사이에서도 사실 그냥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지. 개발하다 보면 멀티랭귀지 하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뭐 팀노바에서도 멀티랭귀지 보통 막 세네 개 하게 되고 뭐 그거 떠나서 일하다 보면은 사실 뭐 10개도 넘게 한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현업 개발자들이 나 여러 개 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되게 쪽팔린 거거든.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자바 근데 여기서도 좀 이제 본인 이제 질문하신 분도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이제 C가 완벽하고 C는 가장 막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애들 치고 이제 알고리즘 쪽에 안 빠진 애들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어디지? 어디 있었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자바 클래스 제대로 설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잘 보면은 자바 클래스의 설계법이 제대로 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너는 붓질이나 제대로 할 줄 아냐? 너는 뭐든 제대로 할 줄 아냐? 이런 미술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어린 아이가 사실 어린 아이가 그리는 그림들 중에서도 천재성이 보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미술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붓을 써야 돼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사실 뭐 손과 발을 써도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사실 그냥 아름다운 작품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바를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설계를 하는 거고 제대로 짜는 거고 이런 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너네보다 어느 위에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구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일상에 살아가는 정도의 어떤 니즈로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정도 수준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소설가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막 국어 편찬학회 막 이런 어떤 정부의 기관일까? 아무튼 그런 데서 뭐 한글 자체를 뭐 정말 전문적으로 다루고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은 정말 높은 수준의 한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개발자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특히나 저 C만 하는 애들, 유난히 C만 하는 애들. 저 C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C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옛날에 윈32부터, 뭐 MFC까지 사실 C로도 굉장히 게임도 많이 만들었었고, 소켓 프로그래밍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맹신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C 외에는 다 이렇게 별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그냥 C가 최고야. 원래 군중들이 좀 그래요. 군중 심리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다들 그래. 자꾸 컴퓨터 이론적인 접근만 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DB 설계할 때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막 이러면서 정규형에만 맞춰서 DB 설계하면 사실 퍼포먼스 안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1정규형으로 짜고 이 부분은 제2정규형으로 짜고 뭐 이런 식으로는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정규형 자체가 당장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전공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C 자체와 C++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전공생들은 개발이 잘 안 될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언어는.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서 거기에 뭔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설책을 쓰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는 건데 한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다들 한국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어 전문가가 보다는 소설가, 그러니까 그 언어로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한국어 테스트에만 빠진 거지. 알고리즘 테스트는 한국어 테스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뭐래도 네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 봐라. 즉 뭐래도 써봐라. 일기를 쓰든 수필을 쓰든 뭐래도 써봐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분야에서는 상식적인 건데 이런 IT 업계에서, 특히나 이제 개발 업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흔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래 해온 제 입장에선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그러니까 팀노바가 잘한다고 보여지는 게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근데 그 함정에 흔하게 빠질 수 있는 거는 동의해요. 굉장히 그 함정이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죠. 함정 아닌 함정이죠. 주변에서 다 C가 좋다는데 교수부터 그럴 거예요. 근데 C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예전에도 그 도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1980년대 그 유닉스가 생길 때 애초에 유닉스 전용 언어로 그 아예 유닉스 만든 사람이 만든 게 C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닉스 점유율이 높았고 유닉스를 다룬 사람 다 C를 하게 되고, 많은 그 C를 다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픈소스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발전하고,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현재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걸 쓰려면 C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 자바나 이런 언어들은 95년도, 96년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C가 나온 1970년대, 80년대 배경과는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나온 언어일수록 현대 사회의 니즈를 반영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복잡도가 높아진 이 개발 업계의 이제 기술들은 어떤 C만 바라보던, 그리고 교수들, 당신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개발했던 시절, 저랑 비슷한 시절이겠죠. 그 시절에 C로 개발하던 시절과는 지금은 굉장히 트렌드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C만 계속 하면은 분명히 회사 와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C도 하고 자바도 하고, 그리고 C를 하든 자바라든 플랫폼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MS가 MFC랑 그 윈30 API 겁나 밀다가 사실 거의 대부분 가이드가, 아니 그렇게 C랑 C++이 훌륭한데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C샵을 주력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 그 MS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이고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C로 개발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냐면 안드로이드 자체에서도 GCC가 깔려 있어. NDK가 내장이 돼 있다고. 그래서 C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아이폰도 얘기해 볼까요? 아이폰도 왜 스위프트를 만들었을까요? 스위프트 이전에 그 오브젝티브 C라는 게 있어서, 오브젝티브 C는 C 코드랑 그 오브젝티브 C 문법 두 개가 다 먹어요. 그래서 C로 그냥 짜도 됐었어.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폰 개발할 때 C로도 많이 짰었어요. 근데 왜 스위프트로 왜 전환을 꾀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아, 이제 대기업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저는 신뢰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윈도우즈는 신뢰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교수들이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니까 좀 생각 패러다임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 교수들이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되게 학구적이에요. 근데 학구적인 지식을 가르치기엔 씨만한 게 또 없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료구조 가르치기에는 C가 참 좋긴 해요. 직관적이고 포인터도 직관적이어서 참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 교수들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대부분 C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C가 난이도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C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개발자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아는 입장에서는 그냥 웃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튼
됐고, 제대로 설계하는 거 의미 없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코드 설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서비스 설계를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코드 설계라는 것도 사실 디자인 패턴이랑 여러 가지 막 엮어서 이렇게 해야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실리콘밸리 린 스타트업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빨리 만들어 보는 거. 빨리 만들어보고 이게 발전하면은 그때 생각해서 설계를 그때그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제 일하는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 이제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고도화다.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경량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목표를 딱딱딱딱 잡고 유지보수를 해요. 그때마다 설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물론 처음에 좋은 설계를 해놓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다 보면 한 100%가 있으면 한 40% 정도의 아이디어는 진짜 잘한 설계라도 바뀌게 돼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수정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설계를 처음부터 하고서 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저는 이 설계만 뒤엎다가 개발 제대로 못하는 개발자들 정말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짓 하다가 야근만 늘리는 케이스죠. 그때그때 니즈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만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변형이 쉽게 유연하게 짜는 게 오히려 실무적이에요. 어떤 학구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해도 실제로 퍼포먼스 안 나와서 뒤엎는 경우 많았어요. 잔머리도 많이 필요해요, 개발을 할 때는. 아무튼 뭐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새 외롭나봐, 내가. 미쳤나봐.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망하더라도 걔네들이 망하는 거고, 뭐, 그렇게 왜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본인 선구자인가? 본인이 존나 잘한 다음에, 걔네들을 막 이렇게, 막 해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본인도 지금 자기 인생 생각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냥 본인 자발을 하세요. 근데 나는 자발을 해라, 뭘 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여러 언어를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공부하다 보면 하는 거지. 지금 오히려 본인이 지금 프레임워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발을 공부하게 됐잖아요. 그냥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하시면 돼요. 언어 자체는 뭐 한두 개 하다 보면은 다 큰 틀이 비슷해. 예를 들면 스몰 토크형, 뭐 C++과 유사한 형태, 뭐 자바 하면은 C샵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고, 뭐 파이썬이나 PHP가 의외로 유사한 경향이 좀 있고, 변수 타입이 없는 그런 형태. 그래서 딱히 저는 근데 좀 스몰 토크나 이런 오브젝티브 C는 조금 처음 했을 때 좀 독특하긴 했는데, 근데 금방금방 또 뭐 며칠 하다 보면 금방금방 하는 거라서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가, 그리고 상대방이, 근데 걔네들이 뭔 상관이야? 근데 걔네들 그렇게 해서 C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알고리즘의 어떤 고수가 되라고 하세요. 알게 뭐야. 아무튼 너무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